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술주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반등을 해주었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먼저 증시가 요 며칠 사이 극심한 변동성에도 제 계좌를 공개하고 증시 사항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6.24%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수익금 또한 2,300만 원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국내 계좌 역시 26.1%까지 올라왔고 수익금 또한 920만 원의 수익 중에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큰 변동성. 요즘 증시 많이 공포스럽죠? 우리는 절대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분할 투자하며 시장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보합으로 마감했으며 다우 지수는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1% 상승 마감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지수만이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중요한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중동 지역의 정세가 우물쭈물거리는 반환 상황이 전개되면서 증시 투자자들의 경계감도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월가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이 지수는 전일 대비 1.6% 상승한 24 수준에서 거래 마무리하였습니다.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포지수가 극심할 때 매수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 또한 좀 더 높을 것입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대부분 별다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여러 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확인하기 전까지 섣불리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한 방향성은 이런 지표가 발표된 후 결정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정말 역대급의 한 주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의 하루 그리고 최악의 하루를 며칠 사이에 두고 이렇게 펼쳐지는 굉장한 변동성 장세에 펼쳐졌는데 이 극도의 변동성이 가득했던 주를 겪고 난 후 피로감과 멀미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경제 지표를 대기하면서 약간의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4% 상승해주며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월가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기이지만 반도체주들이 회복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엔비디아가 그중에 가장 빨리 가장 강하게 회복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주가 상승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즘 기술주 종목 중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1.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미동부 저녁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앞두고 주가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7개 빅테크 기업은 별다른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소폭 상승해 주었고 반면 구글,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지표 발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물가 지표입니다. 이것은 연준의 연방준비제도가 9월 달에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가장 확실한 힌트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14일 미국의 도매 물가 지표로 불리는 7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 다음 15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어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도 14일에 발표를 합니다. 이 지수 발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또다시 증폭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출렁했던 건 미국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앞으로 증시를 두 가지 의견을 내놓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론과 반등론입니다. 증시는 지금의 약간의 안정을 찾은 상태지만 지난주에 극도의 변동성을 보였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여러 가지 감론 을박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주요 지수가 이번 투매로 인하여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쭉 올라간다는 반등론과 반대로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비관적인 바닥이 더 남아있다는 바닥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JP모건에서는 다소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는 아직까지 바닥까지는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포지션을 취한다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관건은 물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4일에 발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증시는 겨우 잠재워진 상태이지만 CPI 발표 전후로 다시 변동성이 트리거가 발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로 가져갈 가장 안전한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하락, 며칠 사이 극심한 공포스러운 변동성 많이 초조하시죠? 이럴 때 정말 매수의 손이 잘 안 나갑니다.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2년, 3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지금이 정말 싼 주식이었다. 저가 매수 기회였구나. 그때는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적립식으로 분할 투자를 하되 이런 조정장이 오면 비중을 더 실어서 매수하는 것이고 혹시 모를 약세장이 온다면 그땐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